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글 읽는 자한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 91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김겸기, 김누리. 오늘은 조금 특별한 책을 소개해 볼까 한다.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만 봐서는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가 쓴 책 같은 느낌이지만 이 책은 대학에서 도구 동문학을 가르치는 인문학자가 쓴 책이다. 1989년 독일로 유학을 떠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현장에 있었던 저자는 경쟁 없는 학교, 등록금 무료의 생활비까지 지원해주는 대학, 이 사회의 절반이 노동자인 기업 등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복지정책과 사회적 정의가 자리잡은 독일 문화에 마주하게 된다. 문제를 상식적으로 해결하는 독일을 지켜보며 한국의 문화와 사회 시스템이 이상하다는 점을 느낀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 정치, 문화를 살펴보며 그 이상한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나간다.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JTBC 차이나는 클라스 김누리 교수 화제의 명강의 과거 청산 복지와 통일의 나라 독일에서 일그러진 우리의 자화상을 보다 우린 지금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2018년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에 아들을 잃은 고 김영균 씨 어머니의 이 한마디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은 이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진입할 만큼 부유해졌고 민주적 촛불혁명을 통해 정권도 교체했지만 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할까? 중앙대 동문학과 교수이자 독일 유럽 연구센터 소장인 김누리 교수가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의 우린 지금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광장이 촛불로 물들어도 정권이 교체돼도 우리의 현실이 제자리인 이유,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치 민주화를 이루고 세상이 놀라워하는 경제성장을 거두었지만 우리의 불행은 점차 커져만 가고 있다.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 세계에서 노동자의 죽음이 가장 빈번한 나라, 대한민국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하고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적으며 우리가 모두를 가장 불신하는 나라, 젊은 세대는 헬조선이라는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한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책은 이런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고자 시도하는 책이다. 저자인 김누리 교수는 독일이라는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방식으로 답을 구해보고자 했다. 차이나는 클래스 출연. 저자 김누리 교수는 중앙대 도구동물학과 교수이며 독일 유럽 연구센터 소장, 한국 도구동물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독일 브레멘 대학에서 동문학을 전공했고 독일 현대소설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작가 퀸터 그라스의 문학을 연구하면서 독일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2013년 중앙대 독일 연구소가 도쿄대 베이징대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독일 정부의 지원을 받는 독일 유럽 연구센터로 선정되었고 현재 이 연구센터의 소장을 맡아 학술 및 교육, 문화, 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2019년 JTBC 방송 차이나는 클래스에 출연해 한국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과 교육개혁, 통일 문제 등에 대하여 독일 사례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많은 관심과 화제가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김누리 교수는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김누리 교수는 작가이자 정치가로 유명한 김한길 전 장관의 동생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순히 그 나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다. 운전할 때 백밀러를 보는 게 뒤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인 것과 같은 이치다. 68혁명. 68혁명이 우리나라까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68혁명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었다. 68혁명을 좁게 보면 1968년 5월 프랑스에서 발생한 사건과 그것이 불러일으킨 변혁운동을 말하지만 넓게 보면 60년대 후반 이후 나타난 70년대 초반까지 계속된 거대한 변혁의 흐름을 뜻하기도 한다. 68혁명이 서유럽을 넘어 동유럽을 덮치고 위로는 폴란드 바르샤바, 아래로는 헝가리 부다페스트까지 번졌다. 그리고 다시 서쪽의 도브 해협을 건너 런던으로, 다시 대서양을 건너 뉴욕, 그리고 미 대륙을 횡단해서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까지 갔다. 그 다음에는 태평양을 건너 일본 도쿄까지 오지만 안타깝게도 대한해협을 넘진 못했다. 68혁명의 흐름이 우리나라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한국사에서 안타까운 사건 중 하나다. 어쩌면 이것이 한국 문화를 다른 나라보다 반세기가량 지체시킨 중요한 사건 중 하나다. 독일은 대학 등록금이 없다. 독일에는 학비가 없다는 사실을 예전 유시민 작가의 강의를 통해 알았지만 대학 입시도 없고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통과하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책을 읽고 알았다. 게다가 대학생들에게 바택이라는 제도를 통해 생활비까지 준다는 사실은 정말 파격이 아닐 수 없다. 주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략 매달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준다. 대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이유는 사회적 정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생겨난 것이다. 부잣집 아이들은 공부만 해도 되는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일하면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86세대. 지금 한국 사회에서 86세대가 독일의 68세대에 해당된다. 한국의 86세대는 거의 모든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86세대란 단순히 1960년대에 태어난 80년대 학번만을 가리키는 생물학적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젊은 피로 수혈되어 정치활동을 시작한 정치적 세대를 말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새로운 사회로 변하지 못하는 중요 요인 중 하나는 86세대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도덕적 우월감 때문이다. 86세대가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만큼 발전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상대와 싸워본 적이 없다. 그들의 상대는 언제나 외세에 기대어 사적인 이익만 탐하는 수구 보수들이었다. 도덕적 하자가 분명한 수구 보수 세력하고만 경쟁해 왔기 때문에 항상 도덕적으로 우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86세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현재 읽고 있는 책 불평등의 세대 후기를 쓰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 예정이다. 3050 클럽. 3050 클럽이란 국민소득 3만 달러이면서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국가를 말한다. 2020년 현재 3050 클럽의 이름을 올린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와 한국 등 전 세계에서 총 7개국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는 많지만 대부분 인구는 적다. 스위스 810만 명, 홍콩 720만 명, 스웨덴 957만 명 등은 국내 수도권 인구를 밑돈다. 3050 클럽에 속해 있는 국가들은 모두 과거의 한 시점에 세계를 주름잡았거나 식민지를 가졌던 초강대국들이다. 한국은 2006년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였고 2012년 6월 인구가 5천만 명을 넘어섰고 2018년 말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 7번째로 3050 클럽에 진입하였다. 식민지를 가진 경험이 없는 국가, 오히려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국가가 3050 클럽에 진입한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 책은 분명 소설처럼 흥미진진한 책은 아니다. 책 한 권이 마치 저명한 인문학자의 명강의를 듣는 느낌이랄까. 책을 읽다 보면 그동안 몰랐던 독일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된다. 특히 독일이 80명에 이르는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느끼게 된다.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분야에서 지금보다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에서 7번째로 3050 클럽에 진입했다는 사실도 물론 대단하지만 이젠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